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맥시거래소, 파이 지갑, 입출금 방법 및 구매 방법, 이 영상 하나로 끝내면 됩니다. 파이 거래소, 공식 KYB가 되어 있는 맥시거래소. 파이코인이 거래소 지금 5곳을 얘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 5곳에서는 파이하고 지갑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요. 이렇게 실제로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렇게 가능한 거에는 게이트.io, 그 다음에 맥시, 또 뭐 있습니까? OKX,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파이오닉스, 그죠? 파이오닉스, 그 다음에 비트겟, 이렇게 5개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중에 오늘은 맥시 거래소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OKX는 저번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맥시 거래소, 그 다음 나머지 거래소들도 제가 여러분들 쓰는 거, 사실 좀 파이오닉스는 쓰지 않아요. 옛날에 썼다가 지금은 쓰지 않는데, 그래,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거래소들은 최대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맥시 거래소 가입자표 같은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지금 나오고 있는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처음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스텝에서는 파이의 지갑에서 여러분들이 맥시 거래소로 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맥시 거래소가 원래 한 이틀 전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2월 24일 기준으로 찍는데 2월 22일 기준만 하더라도 맥시 거래소가 입금 정도밖에 안 되고 출금이 안 되는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이제는 정식적으로 KYB가 되면서 정상적인 입출금이 다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파이 월렛,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들어갈 줄 알 거예요. 여기까지 모르면 파이오니어가 아니겠죠. 우리가 파이 브라우저에서 월렛을 눌러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뭐 지문 이렇게 있거나 비밀 구절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인 지갑의 개념은 사용 가능한 잔액, 여기에 파이가 있어야 요것들은 출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뭐 여기에 총량이, 여기 지갑 주소고 이건, 그죠? 여기 총량이 만약에 뭐 만 파이다 이렇게 치면은 사용 가능한 잔액이 500파이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 500파이는 출금 오케이, 나머지 이 만 파이에 대한 거, 요거는 총량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있는 건 출금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만 출금이 유효하다라는 거고, 여기 있는 건 이제 락업이 걸려있어서 보통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일단은 사용 가능한 잔액을 일단 익혔고, 지불 요청을 눌러서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맥시 거래소로 보내야 되니까 일단 맥시 거래소에 들어오면 우측 하단에 자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현물을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파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거나 뭐 샀겠죠. 샀다고 쳐봅시다. 사는 거는 뭐 제가 방법을 굳이 알려드리자면, 그냥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모른다고 하면 솔직히 답 없어요. 근데 제가 굳이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거래라고 가운데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거래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좌측 상단에 이쪽에 아마 뭐 비트코인 USDT인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를 눌러요. 누르면 꺽쇠가로 돼 있고, 여기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검색창이 나올 거예요. 이 검색창에서 파이를 검색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이를 누르면 돼요. 파이하고 USDT라고 나올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면 됩니다. 매수 매도 하시면 되겠죠. 그거는 여러분들 좀 이따가 알려드리고, 좀 더 자세하게 나온 내용은 이따가 제가 좀 더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파이가 있다고 쳐봅시다. 파이가 일단 여기 있는 건데, 요거 일단 입금을 해야 되는 거잖아. 요거는 입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헷갈렸는데, 자, 요 파이를 눌러. 그래서 입금 버튼을 눌러야겠죠. 입금 있죠, 입금. 자, 입금을 눌러요. 그 다음에 입금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QR코드가 뜨고 여러분들의 입금 주소가 뜰 거예요. 요 복사 버튼을 눌러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붙여넣기를 해주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아까 지불 요청을 눌러서 복사를 했으니까 여기 지갑 주소 직접 입력으로 전송을 눌러요. 그래서 지갑 주소는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몇 파일을 보낼지는 여기다 쓰면 돼요. 다만 주의사항은 0.01파이가 수수료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뭐 메모는 굳이 적을 필요 없어요. 전송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고 전송하기 누르면 끝. 간단하죠?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돼요. 파이 누르고, 그죠? 아까 입력한 거.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보내기를 눌렀을 때는 코티형 기관에게 파일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해서 수신자 주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몇 파일을 보내고 수수료가 몇인지 확인을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1파일을 만약에 보낸다 하면은 여기에 0.01에서 0.99 파일 이런 식으로 전송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0.01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것만 전송이 된다. 전송이 성공하면은 이렇게 조금 기다리고 나면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우측 상단에 그 자산 눌렀을 때 여기 내역이 있는데 보시면 돼요. 그 내역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진행 중에서 보통 여기 맥시 거래소에 들어오는 거는 속도가 조금은 느린 편이다. 약간 느린데 한 어느 정도냐면은 한 3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나름 맥시 거래소가 또 입출금 이거 할 때 입금 처리가 간혹 보면 네트워크마다 다르지만 정말 느리게 받는 데가 있는데, 그래도 파이는 그나마 굉장히 빠르게 받는 편이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어쨌든 들어온 맥시를 만약에 내가 팔고 싶다 하면은 거래 눌러서 아까 파이 USDT 나오죠. 한 개를 받았을 때 얘를 누르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누르면 된다. 파이 매도 눌러서 매도를 하시면 돼요. 원하는 가격에. 그래서 그러면 끝. 그럼 USDT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매수를 할 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금이 있으면 자금만큼 쭉 당겨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팔고 있는 거에. 매수를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매수를 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매수를 했다면 반대로 이제 파일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맥시에 있는 그 파일을 거래소가 아닌 지갑으로 옮길 거예요. 지갑으로 옮길 때는 이 파일을 눌러.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출금을 할 거예요. 출금, 그죠? 출금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출금을 할 때 온체인 출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온체인 출금. 얘를 눌러요. 그래서 이 출금 주소에는 뭘 적냐? 여러분들이 파이 지갑 주소를 적어준다. 파이 원래 들어가셔서 아까 원래 들어가셔서 파이 브라우저에서 지금 뭐 지문 인식 누르고 지갑 주소 복사 하셔가지고 뭐다 출금 주소에 붙여넣기를 해요.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태그 이거는 적을 필요 없어요. 출금 수량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수만큼 적어요. 그 다음에 출금 설명 굳이 적을 필요 없고 확인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는 네트워크 비용이 0.02 파이가 들어간다는 거. 그죠? 수수료가 약간 세게 들어간데 이 수수료 뭐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얼마. 그죠? 이런 거 생각 굳이 하실 필요 없는 것 같고, 누르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전송을 하면은 이 파이 지갑에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맥시 거래소상에서는 3분 40초라고 소요 시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3분 40초 뭐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갑에서 뭐 길게 잡으면 한 5분 이후에는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3분 40초라고 되어 있죠. 0.02파이에서 0.0029라고 되어 있네요. 현재 가장 빠르게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는 원래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최종적으로 메모를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되어 있는데 메모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네트워크죠. 파이 네트워크 되어 있고, 다른 것들 출금 확인 눌러서 최종적으로 출금을 하시면 되는데 이메일 인증 코드를 적게 되어 있어요. 인증 코드 받기, 그리고 인증 코드 받기에서 휴대폰과 이메일 인증 각각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휴대폰 뜨면 여러분들이 휴대폰하고 이메일 각각 작성해서 전송하시면은 이렇게 전송이 됐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사용 가능한 잔액으로 뜨게 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리에이스님 만약에요 맥시 거래소에 있는 파일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가입부터 진행을 해야겠죠. 첫 번째 가입, 첫 번째 가입, 두 번째 입금, 그쵸? 세 번째 구매,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이 가입, 입금, 구매 절차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하나로 모아놨는데 그게 어떤 영상이다? 우측 상단에 나오는 지금 표시되는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영상 내용을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요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파일을 새로 구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맥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좀 특수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어요. 과거에 한국어 거래소 해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하던 한 20여 개 정도 되는 거래소가 있어요. 이 거래소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국내, 즉 업비트하고 빗썸, 코인원, 코빗 뭐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맥시로 한 번에 출금이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한 번 출금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그냥 중간에 한번 워프를 시켜야 돼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국내 거래소에서 다른 해외 거래소로 보내든가 또는 일반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 지갑 여기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 워프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맥시 거래소로 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밖에 안 돼. 약간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만큼 그 이상 돈 따면 괜찮다 이거고, 맥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큰 장점이 얘네는 지금 거래 수수료가 0이에요. 무슨 거래 수수료냐면 요거 선물 거래 수수료가 아예 0이라서 혹시나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한테는 맥시 거래소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만큼 거래 수수료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강점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뭐 저도 이제 맥시 거래소를 주력으로 쓰다 보니까 지금 맥시 거래소를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굳이 맥시 거래소 안 써도 돼요. 저도 지갑 솔직히 이 과정은 되게 불편합니다. 일반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갔다가 여기서 다시 맥시 거래소로 가는 거 진짜 불편해요. 반대로 할 때도 똑같아요. 맥시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갔다가 여기서 거래소로 보내야 되는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간략하게 지금 여기다 설명을 해놓은 건데, 일반 국내 거래소에 있는 원화를 해외 거래소로 보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일련의 과정들은 설명하자면 길어지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상에서 충분하게 다 설명이 되는데, 그거 11분까지만 보시면은 지갑 주소 등록해서 옮기는 과정까지는 간단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거래소별, 국내 거래소에서 개념을 좀 알려드리면, 업비트하고 빗썸을 대표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 두 개 설명해드리면, 개인 지갑은 팬텀, 솔라나, 그리고 메타마스크는 이더하고 USDT, 또는 해외 거래소를 업비트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의 과정에서 이렇게 쓰고 이거를 맥시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 빗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지갑, 클립, 카이아, 그리고 메타마스크 이더하고 USDT 또는 해외 거래소에서 맥시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빗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입금하면은 제한이 안 걸려요. 제한이 없는데, 이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입금하면은 최초 입금 시에는 72시간 제한이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입금 시부터는 24시간의 제한이 걸리게 되는 게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거는 빗썸 거래소도 똑같이 제한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런 제한들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입금하면 바로 출금이 가능해지게 된 시스템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클립 같은 거 바로 카이아 사서 클립으로 옮겨가지고 여러분들이 맥시로 옮긴 다음에 바로 팔면은 USDT화를 시키겠죠. 요거 카이아를 바로 맥시에서 팔면은 USDT가 되니까 그걸로 바로 파일을 구매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기 업비트하고 빗썸에서 은근히 옮겨지는 수수료가 짱세요. 진짜 상당히 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출금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가 비싸서 정말 비추해요. 이게 결국에 수수료로 들어가는 것만 막 5만원 돈,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0.02던가 하여튼 좀 세게 먹히거든요. 이게 좀 빡세. 그거 참고를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솔라나 또는 카이아, 뭐 USDT 이렇게 하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고, 본인이 사용하는 해외 거래소 어떤 코인이든 사실 옮기는 건 괜찮아요. 옮겨서 팔아서 USDT화 시키면 되는데, 이 과정에선 대부분 제가 알려드린 이런 방법을 쓴다.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 당연히 연동된 코인으로 갖다 출금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다시 맥시로 옮겨서 팔면 되는데, 그거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가격 비교 좀 해보고 사요. 왜냐면 해외하고 국내 코인 가격은 확실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의 값어치가 더 비싸게 쳐지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 왔을 때는 깡통차는 뭐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국내 거래소가 좀 더 비싸게 쳐질 때는 김프가 많이 꼈을 텐데, 그럴 때 노려서 옮긴다면 그거에 대한 또 수익도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옮기는 것도 하나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원되는 해외 거래소 영상을 봐도 잘 모르겠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거래소 또는 지갑 등록하는 과정은 각 거래소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이거 지금 등록하는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업비트 같은 경우는 100만원 미만, 그리고 그 외에도 나머지 거래소들도 이렇게 뭔가 함부로 그 지갑이나 이런 데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못하게 해요. 뭔가 등록된 지갑이나 등록된 거래소,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된 것만 이게 출금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살짝 복잡할 수 있는데, 그걸 기본적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그 등록하시는 건 고객센터 가면 충분히 친절하게 잘 알려주니까 그런 창구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갑별로 거래소별로 다 인증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제가 이번 시간 맥시 거래소로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보냈을 때 실제로 USDT가 생기면 파일을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과정까지, 그 다음에 그 파이 지갑하고 그 다음에 맥시 거래소의 입출금, 서로 상호간에 입출금하는 방법까지 좀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맥시 거래소는 영상 아래 가입자표 남겨놓을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한번 빠르게 가입해보시고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뒤에 나오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